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정작 소중한 것이 왔을 때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관계도, 과거도, 집착도 모두 놓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리고 묻는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거울까? 오늘은 노움과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많은 이들이 비움을 포기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비움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 주는 관계를 놓지 못한다. 오랜 시간이라는 이유로,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관계가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인가?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돌아서면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짐이다. 마치 무거운 돌을 품에 안고 걷는 것과 같다. 처음엔 견딜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휜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관계는 강물과 같다. 흐르는 물은 맑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 가까우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적정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지혜다. 누군가는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어? 하지만 그것은 끊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다. 상처 주는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 혹시 여러분도 놓지 못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당신을 위한 선택인가? 우리는 과거에 산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후회하며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 과거는 마치 거울과 같다. 보면 볼수록 그 안에 갇히게 된다. 거울 속 자신만 바라보다 보면 정작 앞에 펼쳐진 길을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5년 전의 실수를 여전히 떠올리며 자책한다. 나는 늘 이런 식이야. 중요한 순간에 망치는 사람이야.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실수가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무능하게 만드는가?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이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을 다시 담으려고 애쓴다. 불가능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린다. 아까워서 붙들고 있지 않는다. 떨어뜨려야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과거도 마찬가지다. 놓아야 새로운 현재를 살 수 있다. 과거의 실수는 교훈일 뿐 정체성이 아니다.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아니다. 이미 변했고 성장했고 달라졌다. 우리는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쁘고 자기 걱정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마치 무대 위에 홀로 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관객석은 거의 비어 있다. 그리고 앉아있는 몇몇마저도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간다. 우리가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옷을 사면서도 고민한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SNS에 글을 올릴 때도 걱정한다.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옷도 그 글도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타인의 승인을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굶주림과 같다. 아무리 받아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혹시 여러분도 남의 시선에 갇혀 살고 있지 않은가? 진짜 당신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이들이 완벽해지려 애쓴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원, 완벽한 연인이 되려고 자신을 몰아붙인다. 하지만 완벽함은 신기루와 같다.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고 도착했다 싶으면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기루를 쫓다가 결국 사막 한가운데에서 쓰러진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완벽한 원은 없고 완벽한 선도 없으며 완벽한 사람도 없다. 모든 것은 조금씩 기울어져 있고 비뚤어져 있고 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이다.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붙이고 그 금 자국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상처가 곧 역사이고 불완전함이 곧 개성이라고 믿는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당신의 실수는 당신의 역사다. 당신의 부족함은 당신의 개성이다. 100점을 목표로 80점에 좌절하기보다 70점을 목표로 75점에 만족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삶이다. 나무는 완벽하게 곧게 자라지 않는다. 바람에 휘고 비에 젖고 벌레에 상처 입으면서 자란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나무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아름답다. 완벽을 놓는 순간 진짜 당신이 시작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한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유할수록 우리는 가난해진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늘어나고 선택해야 할 것도 늘어나고 걱정해야 할 것도 늘어난다. 결국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 마치 등에 짐을 가득 진 채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처음엔 필요한 것 같았지만 오를수록 무게가 느껴진다. 그리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짐을 버리지 않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다. 오히려 풍요다. 적게 소유할수록 자유로워지고 덜어낼수록 가벼워진다. 강물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막힘없이 흐를 수 있다. 만약 강이 돌을 붙잡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움켜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늪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놓아야 흐를 수 있고 비워야 채워진다. 혹시 당신의 삶에 늪이 되어버린 소유는 없는가? 정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놓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우면 무엇이 남을까? 많은 이들이 두려워한다. 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불필요한 것을 버릴수록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 산이 보이는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면 본질이 드러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움은 공허가 아니다. 오히려 충만이다. 빈 컵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온다. 나무는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을 떨어뜨린다. 완전히 벗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봄을 준비한다.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다. 비우면 가벼워진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니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집착을 버리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가벼워지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비우면 자유로워진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과거의 굴레에서 자유롭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나로 살 수 있다. 비우면 현재를 살 수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사는 것이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담기 위한 준비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놓아야 채워지고 비워야 풍요로워진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보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전에 없이 가벼워질 것이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벼운 삶을 응원합니다.